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시설과 민명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아나운서 분께서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엄청 긴장되고 벌써 여러 번 섰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간 제고자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우리 11월 달에 학교시설 환경개념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순서는 추진 배경 같이 살펴보고 추진 경과, 추진 성과, 그리고 공간 재구조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 또 실행 계획, 향후 계획 순으로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입니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물리적,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초중등학교 학생 수가 23년에 533만 명에서 지금 35년 되면 322만 명, 현재 6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23만 명이 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300명이 떨어지죠.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계속 줄게 돼 있는데, 그럼 학령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우리 학교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처럼 계속 학교 시설 양적 확충을 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학생 중심의 또 학생 개개인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질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면에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700여 동에서 33년 되면 12,000동, 또 43년 되면 2만 동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때려보시고 다시 짓나요? 아니면 남는 공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또 건물 생애 주기 등을 고려한 학교 시설 개선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첫 번째랑 비슷해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지역 소멸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학교에 대한 기대 역할이 더 중요성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23만 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보통 이제 70%가 대학을 입학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6만 명, 17만 명 정도, N수생까지 포함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 학생 정원이 거의 한 45만 명 이상 될걸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문을 닫게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이제 학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해서 이 학교가 뭐를 하겠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도 없어질 수는 있죠. 학생 모집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보면 초토화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기 기초자치단체 그 조사 결과 보면은 51.8%, 지금 118개가 지금 소멸위기 기초단체예요. 그리고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80% 이상 되는 게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여기 안 속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70%가 다 넘어가요, 거의.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돌봄과 또 교육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 들고요. 또 이 대안이 뭐겠어요? 사회 복합화 요소를 좀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 배경 말씀드렸고요.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에는 공간혁신 사업 진행했다가 그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지역 중심, 그러니까 지방비 100%죠. 공간 재구조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좀 부득이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2024년 그 그린 스마트 스쿨 신규 물량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비로 어쩔 수 없이 전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성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에는 공급자 위주의 학교 시설 사업이었다고 하면 공간혁신 때부터
지금 사용자가 참여하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재 3기 정도 하면서 900개교 이상이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학교 복합시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개교, 그래서 7,500억 원 정도 사업비 하고 있죠. 올해도 복합부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는 아마 공모 끝나서 발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또 공모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많이 조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개방과 폐쇄의 가변성이 부여됐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교육 환경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사용자 중심의 교육 활동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방과후 돌봄 교실, 지금 늘봄학교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학교가 많이 제공돼서 학부모들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 행정적으로 좀 보면 저희가 교육시설법상 교육계획에 들어간 그 사전기획 법적 의무화 이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계획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사전기획 역량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검토위원회도 하다 보면 속도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과거보단, 그래서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보지 못했던 공간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거기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사업 개요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학교 중심 시설 사업 통합 추진 체계를 좀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연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연계를 항상 지속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할 때도 40년 이상은 그린스마트 스쿨로 하고 30년이 안 된 그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습비 등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공사를 좀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좀 되게 많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계속 1년 내내 공사하니까 학교가 뭐 공사판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실 때는 학교 캠퍼스 내 다양한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공간 재구조화, 성능 개선, 학교 복합시설 통합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40년 이상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40년대에 안 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현황을 좀 분석해서 공사가 필요하면 다른 학교보다 좀 우선적으로 또 재정을 투자해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사업 중심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학교를 중심에 두고 각종 공간 재구조 사업, 성능 개선 사업, 또 일반 보수 사업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특화를 반영한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교육부 와서 보니까 국비 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외부 통제, 어찌 보면 간섭도 굉장히 심하고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수준에서 이 추진 목표도 설정되고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시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었어요. 작년에 이거 대응하기가. 사업비 집행률이 3년치 합쳐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46%.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냐면 맨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첫 해년도라 이게 조금 아직 좀 늦어지고 있어요. 둘째 년도 가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사정기획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작년에는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시도 교육청별로도 집행률 편차가 국비 같은 게 너무 커요. 3%인 교육청이 있어요. 그리고 79%인 교육청이 있어요. 저기 누구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린스마트 스쿨에서 공간 재구조로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큰 거는 국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비로 하다 보면 자율성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좀 우리 목표 물량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연도별로 물량과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시다. 근데 대신 5년 동안의 목표 물량은 충족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지역 특화 모델을 좀 교육청별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지역 특화 모델.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소규모 학교에 필요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델도 좀 개발해 주시고, 또 폐교 2기 대상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형 학교 모델도 좀 고민해 볼 시점이다.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5개 연계형 학교 모델도 좀 검토해 주셔서, 그 시도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또 많은 고민 기획을 하셔가지고 뭐 지역에서 특화된 어떤 모델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전기획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전기획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애년을 쓰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방향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완화하겠다. 그래서 사전기획 그 제도를 좀 간소화해서 좀 현장 부담을 줄여주겠다. 좀 바로 이제 김설혜 교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거고요. 교육부에서는 저희 뭐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절차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검토위원회하고 컨설팅 의무 절차 이 부분은 2024년 대상부터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다만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는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는 이거 검토위원회 좀 받으셔야 되고요. 컨설팅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한 30개 교 안팎 남은 것 같아요. 기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상반기 중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공간 재구조의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린 스마트 스쿨 할 때도 그 에듀비 있죠. 거기서 데이터 뽑아내가지고 우리 목표 수량을 2,835동으로 맞춘 바가 있고, 이번에도 저희는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단위 목표는 그 향후 10년간 40년 이상 노후 시설의 50%를 개선하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이 부분을 좀 30년 이상 그 노후 시설 현황을 좀 분석하고 좀 파악해 보시고, 또 학생 수 증감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좀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보면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서 1,400동 정도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공간 재고 조사 5년 동안 해서 3,300여 동, 그리고 향후 또 5년 동안 진행해서 전체를 한 5,400여 동 해서 그 40년 이상 건물의 50%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도 이 부분을 한번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물론 올해 물량은 좀 예산 배정됐죠. 물량도 배정됐지만 이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아마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배정 물량을 조정도 검토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추진 계획입니다. 사용 목적은 이거 매년 우리 계획 세울 때마다 바뀌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노후 학교 시설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 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를 전환한다는 내용. 이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간 재고조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4에서 2028이에요. 이거 5년간 예산 투입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걸 따져보면 2028, 29, 30, 31, 32년까지 이제 예산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공간 재고조 사업도 40년 이상이에요. 40년 이상 학교 건물 중 1,700동, 연면적에서 470만 제곱미터 해소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교육청별로 지금 물량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린 스마트 스쿨 배정할 때 그 기준을 따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별로 계획 수립하시면 그거 보고 검토해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그 현재 기준 동당 62억 원 적용해서 지방비는 10조 원 정도, 10조 6천억 원 되고요. 투자액은 지방비 8조 5천억인데, 이 투자비는 기존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하던 그 계속비 있잖아요. 그 70% 되는 부분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공간 재구조 사업비, 그래서 연부율 5년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1조 원 규모, 2025년은 1조 4천억, 2026년에는 1조 5천억, 2027, 2028은 2조 5천억 정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육청에서는 정확히 우리 교육청 얼마 받냐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재정 여건을.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 3년 하고 마무리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기본 계획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진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마다 사전계획할 때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공간 재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이하고 신체활동 강화하겠다고 하고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또 자유시간이 도입돼요. 그럼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놀범학교 조성은 공간 재고조화 사업 의무 조성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의무 조성하셔야 되고, 중학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학기제하고 동아리죠. 동아리 활동 공간. 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 학점제, 그리고 특수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학과 개편 내용을 좀 반영해서 우리 공간 재고제를 추진했으면 하고요. 2022년 개정교육 주요 내용 위에 흔들기만 말씀드리면 미래 변화 대응한 역량을 키우고 기초 소양 강화죠. 기초 소양에 이제 디지털 소양 또 정보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학교 교육 과정 자율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 시간 도입하고 또 초등학교 놀이 신체 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한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우리 교육과정 전문가 모셔가지고 좀 안전하고 협력해가지고 한번 우리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되고 1인 1 디바이스다 해가지고 굉장히 에듀테크 활성화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인 1 디바이스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기가급 무선망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트래픽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트워크 고도화도 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충전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관 공간, 그리고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걸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테크센터 같은 공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겠고,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 교육부 내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실 쪽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아마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지역 소멸 위기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학교 공간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특히나 이제 소규모 학교나 좀 폐교육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개혁 단계에서부터 학생 수 대응이 감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서 지역사회하고 좀 연계한 공간들을 향후에 학생 수 줄었을 때 그 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제가 퀴즈 내도 돼요, 한 분? 네네네. 지금 방향성 아까 우리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있잖아요. 그 주요 핵심 요소 지금 말씀드린 세 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없으세요? 네. 복합 말씀드렸잖아요. 그린, 안전.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역 특화? 그죠? 공간 재고자 할 때 그 핵심 요소 승계하면서 지역 특화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말씀 왜 안 드리냐면 그거 솔직히 학교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사업체나 감독기관에서 좀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검토위원회 제가 이제 또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새 그 그린 요소가 뭐 생태교육 쪽으로 국한돼 가지고 막 이게 생각하시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기획하고 그 생태교육하고 공간하고 어떻게 연결될 건지를 고민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 학교가 그죠? 친환경 저탄소 학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설치에도 그린 요소인데 대부분 왜 시골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토위원회 가면 어떻게 의견을 써주는지 알아요? 그 텃밭을 조성한 건 좋으신데 텃밭에서 어떠한 교육까지 어떤 그 구체적성을 적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는 생태 교육을 생태 전환 교육을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생태 교육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검토위원회 통과하려고 뭐 적성검 통과하려고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교육부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관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비 46%. 지방비는 또 더 낮네요. 그죠? 그래서 3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8%예요. 올해는 어떻게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어째 표정들이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무튼 지금 결산국회 가고 예산국회 가면 계속 이걸로 시달릴 건데, 아무튼 집행률 28%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이거 차등교부나 이거 연부율 차등교 하는 것도 이것도 국회 지적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수요조사하고 사업 진행 사항 고려해서 지금 차등교부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3회 교부 예정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 집행률 떨어지시게 되면 하반기 때는 이것도 국비 그 배정된 금액도 차등교부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 제고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매달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집을 통해서 그 해당월 다음 달 7일 이내 좀 입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 공간 재고자 사업계획 추진계획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학교 환경계에서는 5개년 사업이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 또 우리 사정기획 간소화에 따라 가지고 사정기 업무 수행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그리고 사정기획 가이드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간 재고와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원래 학교 시설 환경계에서 5개년 계획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과장 협의할 때 우리 상반기 중에 학교 시설 환경계에서 5개년 계획 시도교육청 걸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죠? 없으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에는 아까도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한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교육부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위원회하고 컨설팅은 없어지되 우리 이제 자체검토위원회, 지역특화형 검토위원회 운영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발표 끝나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있거든요. 그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주에 있는 중학교 방문해서 가봤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을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또 자부심을 갖고 할 만한 사업이다. 뿌듯한 감정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